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도형을 보면서 활용해주는 얘기들을 쭉 이어갈 거거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해 나갈 건데 그에 앞서서 좀 더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하나 챙겨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라 그래서 어떤 내용 공부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요. 자, 직각 말고 다른 각 있죠. 이 직각 말고 다른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칩시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도 알고 있다 칩시다. 이 변의 길이랑 이 각의 크기 가지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다른 이런 변의 길이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를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좀 바꿔서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말고 다른 한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빗변 말고요. 다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칩시다. 자, 이 각의 크기와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요소 가지고 또 다른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 가지고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익숙해져 보는 시간 가질 건데 아무래도 그 주의 깊게 챙겨봐야 될 상황은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이에요. 우리 분수로 변의 길이를 나타내면서 분모 자리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깔아놓기보다는 이런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변의 길이의 다이렉트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곱해가지고 다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가 많을 거기 때문에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이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삼아 요거 한번 들어보고 가세요. 자, 앞으로 삼각형 많이 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삼각형의 꼭지점을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 자, 그쪽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있죠? 그 변의 길이는 요 알파벳 소문자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요 각과 마주보고 있는, 자, 이 변의 길이는 스몰 a, 요 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는 스몰 b, 요 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는 스몰 c,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변의 길이 나타낼 때요. 그리고 또 참고 삼아 들어두자면, 자, 이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 또 이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요. 우리 각 B 이렇게 적지 않고요. 요 알파벳을 눕혀가지고 이탈릭체로 표현할 때가 앞으로 자주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함수를 씌워가지고 자, 값을 얘기해 줄 때가 자주 있을 거예요. 그 정도를 참고 삼아 그냥 들어두면 돼요. 삼각형 많이 볼 거니까 앞으로. 자, 그건 참고 삼아 들어두면 되고 이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거 얘기하러 갑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직각삼각형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빗변 길이와 그 다음에 직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을 가지고 요 변의 길이와 요 각 하나를 가지고 두 요소를 가지고 다른 변의 길이들을 표현해 볼게요. 표현하는데 요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생각해 주면 이렇게 되죠. 사인 B, 코사인 B는 요렇게 돌아 변의 길이 B를 하면 사인이고 요렇게 돌아 변의 길이 B를 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사인 B, 코사인 B. 그러면 선분 AC는 C 사인 B 맞죠? C 사인 B. 선분 BC는 C 코사인 B 맞나요? 맞죠? 자, 요렇게 변의 길이를 적어줄 수 있겠고 이 두 요소를 가지고 근데 두 개를 보고 요 두 요소를 보고 사인 코사인을 생각한 다음에 다시 넘어오면서 요걸 적어주기에는 자, 이 내용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투 스텝을 밟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바로 요걸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 각에 대해서 사인은 요렇게 변의 길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이건 사인의 방향인데 사인 곱해야지. 요 변의 길이가 궁금하면
코사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변의 길이 곱하기 이건 코사인 방향인데 코사인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알아서들 어쨌든 바로바로 요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이번 챕터를 공부하는데도 편합니다. 자, 연습해 봅니다. 각을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고 요 각과 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각 A에 대해선 요렇게가, 각 A에 대해선 요렇게가 변의 길이 비를 하게 되면 sin A잖아요? 이게 궁금하면 C sin A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너가 궁금하면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은 요런 순서로 보는 거니까 이 변의 길이가 궁금해? 그럼 C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빗변이 아니라 다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다른 변의 길이와 그다음 한 각을 가지고 나머지 선분의 길이를 표시해 볼게요. 빗변 길이 가지고 표시할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수식이. 자, 봅시다. 일단은 요 각과 관련해서, 그리고 요 변과 관련해서 우리는 요게 궁금하고 요게 궁금하잖아요. 요렇게 짝 지으면 코사인 B를 생각할 수 있고, 요렇게 짝 지으면 탄젠트 B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 길이 B는 코사인 B고 요 길이 B는 탄젠트 B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B와 탄젠트 B를 먼저 띄울게요. 띄워놓고 이 길이가 궁금하면 어딜 봐야 됩니까? 여길 봐야죠. 선분 AB는 위치 바꿔 코사인 B분의 A가 되거든요. 그 길이가. 분모에 뭐가 깔리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진 거 같죠,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궁금하면 어딜 봐야 되나요? 여기를 보면 되는데, 그럼 식 정리해서 A를 휙 넘겨 A 탄젠트 B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 이 삼각형 보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식 생각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하자,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지금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원 스텝, 투 스텝 밟는 과정이 너무나도 지금 귀찮아요. 그래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우린 요령껏 알아서 이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 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방향은 코사인 B의 역방향이죠.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B가 아니라 역방향이니까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B분의 1 역수 취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길이와 함께 여기를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건 탄젠트의 방향이에요. 탄젠트 B 생각할 때 길이 B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탄젠트의 방향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탄젠트 B를 곱하는 겁니다. 코사인과 역방향으로 우리가 변의 길이를 나타내야 돼? 역수 취하면 돼요, 코사인을. 이건 탄젠트의 방향이네? 그럼 그냥 역수 취하지 말고 적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어쨌든 여러분의 방식대로 투 스텝 밟지 말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좀 해보죠. 요 각과 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나머지 선분의 길이를 표시해 봅시다. 자, 어떻게 표시할까요? 여기부터. 지금 얘와 함께 요 각을 보고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요 각에 대해서 요렇게 생각하면 사인이죠. 사인 A를 생각할 때 요 변의 길이분의 요 변의 길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인과 역방향이에요. 그럼 역수 취하면 돼요. 너 곱하기 사인 역수 취해서 너 곱하기 사인 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궁금하면 지금 각 A에 대해서 탄젠트는 요렇게잖아요, 방향이. 근데 지금 이거와 함께 여기를 적어줘야 되니까 탄젠트 방향이 여기네. 역방향이라면 역수 취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너 곱하기 탄젠트 A가 아니라 너 곱하기 탄젠트 역수.